칸딘스키 이 작품을 유아들한테 보여줬을 때 뭔가 미술적 요소에 초점을 둔 발문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떤 색이 보이니? 색깔에 이제 초점을 둘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모양이 있니? 맞아요. 모양. 여기는 동그라미도 있고 그다음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는 모양이 있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아요. 구불구불한 선이 어디 있니? 반듯한 선은 몇 개가 있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선이 몇 개인지, 사각형이 몇 개인지, 뭐 파란색이 몇 개인지. 또, 선생님 한 분은 명암에 대해 해주셨네요. 색이 진해 보이는 부분이 있니? 아니면 연해 보이는 부분이 있니? 그다음에 붉은 선은 어디 있니? 맞아요. 이 미술적 요소에 초점을 둔 발문은요, 대부분 이렇게 찾기 놀이처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구불구불 뱀같이 생긴 선은 어디 있을까? 아니면 뭐 동그란 좀 휘어진 선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좀 아이들이랑 감상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이걸 작품을 보여주면서 선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아주 확 트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무 말 못할 것 같으면서도 이야기를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선이 참 많다. 이 선들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냥 깨서 이게 물어보면 뱀 같은 게 있어요. 뭐 구불구불한 게 있어요. 뭐 찍찍 그어진 선이 있어요. 좀 굵은 선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아니면 하시면서 유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미술적 요소에 초점을 둔 발문들은 거의 찾기 놀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명암이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빛이 들어온 곳은 밝고 빛이 안 들어온 곳은 그림자가 져서 어둡고 이거는 빛과 관련된 놀이를 하면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진한 부분, 연한 부분 이거를 명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색깔. 아이들은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명암이랑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 중에 뭐 이 노란색을 한번 뽑자. 이 노란색에서 밝은 부분은 어딜까? 어두운 부분은 어딜까? 이렇게 색깔 한 가지를 정해서 좁혀주시면 좀 더 명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깝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뭐 선, 모양, 색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쉬운데 명암이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랑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질감, 공감각. 질감이 조금 드러나는 이제 그 명화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추천을 드릴 건데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촉감, 질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공감각은 제가 뒤에 한 지금 고흐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적 요소는 제가 질문을 적어놨는데 제가 이 고흐의 작품을 많이 활용할 때 뭘로 하냐면 공감각 요소를 좀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일단 방을 보시면 이 나의 방이라는 고흐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보셔도 입체적이죠. 그 안에 이제 공간과 그 방 안에 이제 그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사물들이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다 공간각적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옆에 거는요. 이제 이 그림은 기저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저선이죠. 이제 이 기저선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들을 쭉 보시면요. 기저선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기저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저선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그림에서 하늘은 어딜까? 땅은 어딜까? 왜 그렇게 생각해? 요렇게 정도만 넘어가도 아이들은 기저선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왜 하늘일까? 밑에 호수가 있어서요. 밑에 호수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뒤에 호수 선이 있고 뒤에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공간각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이렇게 고흐 작품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표현 기법입니다. 표현 기법은요,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리기, 칠하기, 붙이기, 찍기, 콜라주, 뭐 모자이크 이 정도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법은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기법은 그리고 칠하는 기법이죠. 그다음 붙이는 거, 오리고 붙이기.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 명화랑 연결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차별성은 화가의 기법을 따라하는 거겠죠. 화가의 기법을 따라 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특징적인 기법이 있는 화가의 작품을 선적해서요. 모작, 그러니까 따라 그리거나 오마주하거나 재창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보면요. 아이들이 이런 기법도 있네, 이런 방법도 있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은 앙리 마티스 작품이나 신사임당, 그 다음에 세라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다양한 표현 기법 및 재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화가의 기법도 따라하는 건 좋지만요. 그냥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아니면 혹시 그냥 미술 놀이를 할 때도요. 그리고 칠하고 붙이는 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찍기, 콜라주, 모자이크. 특히 콜라주는요. 정말 다양한 재료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때 아이들이 이런 것도 미술 재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해주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 새로운 재료를 알아보는 것도요. 놀이 목표로 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새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움을 느끼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또 친근하게 다가갈 때까지 여러 번을 또 해 보겠죠. 또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기법을 해 봤을 때 재미를 느끼면 또 그 새로운 기법을 해서 아이들의 또 창의성이 더해져서 더 새로운 기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서 콜라주를 제가 아까 정말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로 집에서 단추 모아 오라 해 가지고 떨어진 단추. 그러니까 요즘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옛날에는 저희 집에 반지꼴이 있으면 이제 그냥 하나씩 떨어진 단추 막 모아 놨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단추들 가지고도 이제 명화를 뭐 표현해 보기도 했었고 클레이도 물감이랑 섞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랑 물감이랑 쪼끔 이제 섞어 가지고 뭐 작품도 해 보고 뭐 핸디코트나 여러 가지 뭐도 많이 쓰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콜라주를 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쥐입니다. 신사임당은 보통 그 초충도를 많이 갖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미술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옛날 그 작품을 가지고 민화나 한국화나 문자도나 뭐 이런 것들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다루시면 좋은 게 표현 기법이 옛날 그림의 표현 기법이 다른 이유는 붓과 물감의 차이도 있고요. 색칠 기법의 차이도 있어요. 그다음에 종이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해 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한국화 물감을 사서 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종이만 해도 종이도 한지나 천 옛날 사람들이 그렸던 이제 그런 종이를 가지고 위에 그려 봐도요. 아이들은 바로 다른 점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붓도 이제 그 한국화 붓이 있어요. 서예 붓보다 많이 작은 붓인데 그런 붓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일반 친구들이 쓰는 붓이랑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한국화나 민화의 이제 색칠 기법은 보통 발임을 많이 합니다. 발임이라는 거는 저희 조상들은 겹겹이 색칠을 했어요. 연하게 그다음에 한번 칠하고 말리고 그 위에 어두운 색깔로 또 덮고 덮을 때는 이 수박의 어두운 부분을 전부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윗부분만 칠해서 물기 없는 붓으로 살살살살살 펼치는 거예요. 그게 발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화도 한번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걸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수채화 기법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도 교사가 안다. 그리고 이게 잘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하면 유아들에게 그런 기법도 한번 알려주는 것도 재밌겠죠. 근데 이제 이 신사임당 초충도나 수박과 들쥐나 이게 전통 미술을 가지고는 보통은 저는 종이의 차이를 둡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좀 개념이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서 그냥 이제 종이의 차이를 두고 이 종이로 전통 미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종이의 그림을 그렸다. 어떤 지금 종이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하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쇠라의 그림인데요. 유명하죠. 이건 다 전묘화의 이제 거의 표본이죠. 전묘. 저도 이제 제일 처음 미술 배울 때 이 쇠라의 작품을 보면서 전묘화 따라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미술 학원에서. 네, 그래서 전묘화를 따라하기 제일 좋고요. 이거는 따라하긴 좋지만 유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림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갈라서 같이 친구들과 함께 따라 해 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색칠을 점묘법으로 색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점묘법은 콕콕콕콕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완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 기법에 대해서 뭔가 놀이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명화를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유아들 수준에 맞춰서 그냥 좀 쉬운 그림을 주거나 자기가 그린 그림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칠해 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